자, 오늘 공부할 주제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중에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주제 보게 될 테고요. 얘는 무조건 한 문제가 구성되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문제 보시게 되면 정말 해도에도 넘을 정도로 많은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걸 하려면 신규 등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셔야 되죠. 그래서 공간정보법에서 토지 이동이라고 해서 새롭게 표시를 하거나 이게 신규 등록.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인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을 바꾸는 것을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었고요. 그 외에 축척 변경이라든가 정정, 말소 이런 것들이 토지 표시 항목의 변화 이런 것들이 되게 되는데, 자, 신규 등록 공간정보법에서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신규 등록을 했을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 등록해 조사에서 등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나머지 변경사항은 등기부를 가지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을 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됐었고, 이 토지에 관한 신규 등록이 있게 되면 스스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공부 안 하는 주제인데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라고 하는 것을 보통 받고요. 나중에 사용 승인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전체 그림 봐야 되는 게 토지라고 하는 것은 그 관리하는 주체가 국가가 되게 됩니다. 국토부 장관 이런 사람이 관리 주체가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공간정보법 제일 앞에 공부하실 때 국토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등록을 해라.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을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라 라고 해서 일단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두 개가 이슈가 되게 되는데, 토지는 관리하는 주체가 국가가 되게 될 것이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는 주체가 지자체장, 시군 구청장이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 해서 이게 일단 출발점이 돼야 될 것이고요. 자, 공통적인 요소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 먼저 보니까 최초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 해서 토지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 이 사람의 상속인 그리고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포괄 승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속도 포괄승계 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것도 포괄승계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등기법에서는 상속인, 포괄승계인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논리는 똑같아요. 다만 두 개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상속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전 등기할 때 단독 신청의 대상이 될 것이고, 포괄 유증 같은 경우는 공동 신청의 대상이 된다. 그거 차이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 사람의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자,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의 개념을 다시 떠올리셔야 되죠. 그래서 자,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자, 내 재산 중에 30%를 아무개한테 준다. 이렇게 유언장을 남기게 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하필 미등기 토지다라고 하게 되면 이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갈 테고, 특정 유증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건물은 아무개한테 주고 나 죽으면 그 다음에 토지는 아무개한테 주고, 이런 식의 개념을 특정 유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유증은요, 등기해야지 유증을 받은 사람이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논의할 주제고요. 일단은 자, 상속인, 포괄 승계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바로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특정 승계,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또 증여를 받은 사람, 매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로
특정 승계에서 민법 공부하실 때 그런 얘기합니다.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승계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그다음에 설정적 승계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구권리자의 권리가 신권리자에게 넘어가게 되면 이전적 승계. 자, 구권리자의 권리는 일부 남아있고 신권리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저당권을 취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바로 자, 설정적 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지금 특정 승계인 자, 매수한 사람, 증여를 받은 사람,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증명하는 자에서 확정 판결하고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도 어떻다? 자신의 명의로 직접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외우셔야 돼요. 확정 판결, 수용, 증명하는 자. 키워드가 뭐라고요? 증명하는 자. 일단은 보시고 미등기 거문과 비교를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장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데서 이 등기 없는 상태에서 국가에서 개인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준 경우, 근데 이건 거의 이슈가 되지 않아요. 해서 일단은 논의 쟁점, 포괄자, 최초 소유자 및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비교해서 기억하실 것이 증명하는 자 관련해서요. 시군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사람한테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은 이때는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을 신청할 수 없다. 증명하는 사람. 자, 두 개 들어가요. 확정 판결하고요. 그 다음에 수용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지자체장한테 소유권을 증명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다? 토지의 관리 주체는 국가가 될 것이고 건물의 관리 주체는 지금 지자체장이 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사람이 소유권을 증명해 줄 수 없다라고 알고, 요거랑 바로 비교해서 기억할 것이 미등기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일단 공통적인 요소예요. 바로 최초 소유자, 이 사람의 상속인, 그리고 포괄 승계인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확정 판결,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도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이 시군구청장,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증명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은 누가? 지자체장이 소유권 증명을 해줄 수 있고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자,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증명해 줄 수 없다. 동일한 논리 구조로 자, 포괄 승계에 대해서 특정 승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 바로 미등기 건물,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국가로부터, 국가를 상대로 그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 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소유권을 확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확인해 줄 수 없듯이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유권 확인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약간 응용 들어갔던 질문, 건물을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 이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유권을 확인해 줄 수 있지만은 이런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량 판결이 있다 할지라도 이 판결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정리 들어가면은 포괄 승계인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특정 승계인은 공통적으로 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할 것. 토지와 건물의 차이가 되는 게 뭐라고요? 토지와 건물의 차이라고 하는 게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확인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 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확인해 줄 수 없고,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다?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확인해 줄 수가 있다. 이 두 개를 외우고 들어가야 돼. 지자체장, 시군구청장이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토지는 안 되고요. 건물은 가능하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 특정 승계인이라고 해서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증여를 받은 사람, 미등기 건물을 또는 자,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요거 얘기로 거의 끝나요. 한편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 정보라고 하는 거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 제일 먼저 이슈가 됐던 게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신청 정보, 두 번째가 신청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게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라는 것도 신청 정보의 내용. 마지막 이슈가 됐던 거 어제 한참 논의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매도인은 어떻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걸 이제 풀었을 때 공동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 당연히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이때도 어떻다?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자. 이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신청인의 표시. 세 번째 등기 원인. 네 번째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등기필 정보 이런 게 신청 정보인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왜 이걸 내 소유권을 취득했는 이유가 없다고 그냥 처음부터 취득했을 뿐이야. 그래서 등기 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같으면 매매가 있을 수도 있고 증여가 있을 수도 있고 상속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왜 내가 이 토지를 왜 내가 이 건물을 취득을 했는지 이런 이유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등기 원인, 그 다음에 연 원리일 등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서도 등기 원인 등은 어떻다? 표시를 하지 않는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하나 구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첨부정보라는 것도 따로 필요 없죠. 왜 내 건지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요 정도로 해서 지금 등기 원인 증서라는 건 필요가 없다. 등기 원인 증서가 뭐라고 했어요? 계약서. 이게 일반적인 등기 원인 증서가 될 텐데 이건 뭐 거의 구성도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거의 한 문제 구성합니다. 외우셔야 돼. 자,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는 사람 누구야? 특정 승계인, 매수한 사람, 증여를 받은 사람,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 두 번째,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고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바로 특정 승계인 하고요. 국가한테 건물의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사람. 이런 것은 판결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셨고요. 마지막 주제가요.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해서 우리 다시 한번 등기 생각해 볼까요? 등기를 실행하게 된 원인이 뭐가 있어? 가장 기본이 신청에 따른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단독 신청인 경우도 있었고 공동 신청인 경우도 있었다. 다시 기억하셔야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 있었죠.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공용 징수,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탁 등기 이런 것들도 소유권 보존 등기도 같이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토지 건물의 멸실 등기라든가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이런 것들도 같이 갈 사람이 없어. 등기 의무자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 그래서 이렇게 단독 신청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공동 신청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압류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것들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등기다. 그리고 예시했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주택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것도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직권에 따라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등기관이 알아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두 개 공부하셨습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요역제 지역권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거 등기관이 알아서 다 직권으로 등기를 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 공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중에서 직권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케이스.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되면 이때 뭘 할 수 있다? 바로 직권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해서 가볼까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이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을 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 하나가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가처분 등기, 그리고 가압류 등기 이런 촉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등기 토지나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누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가압류 등기를 해야 될 테고 가압류 등기를 신청할 테고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를 신청할 테고 촉탁할 테고 그다음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미등기 토지 건물이라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등기권이 알아서 직권으로 이 미등기 토지나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다가 나머지 처분 제한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의 구조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정도 하나 보실 수가 있겠고, 뭐 나머지는 문제 보면서 가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뭐 이게 아주 오래전에 나왔는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을 했던 자가 법원에서 말소 촉탁을 하게 된다. 그럼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로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 지금 말소 등기를 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할 이유는 없다 해서 이 뒤쪽은 그다지 중요치는 않아요. 다만 주의하시 이렇게 요거 하나 빼먹었구나.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 중에서 주임법, 상임법에서 이슈가 됐던 거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임차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 또 주택 임차권 등기나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라는 것을 촉탁을 하게 된다. 근데 그 미등기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 상가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미등기 상태이게 되면 이때 등기관은 먼저 뭘 해야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런 주택 임차권 등기,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된다 해서 이게 이제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문제 100% 한 문제 무조건 나와. 이런 거 틀리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돼. 다시 답부터 외우겠습니다. 미등기 토지와 미등기 건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는 사람 특정 승계인 이거 외우셔야 돼. 공통적으로 등기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특정 승계인이라고 하는 거. 특정 승계인은 미등기 토지 건물을 매수한 사람, 증여를 받은 사람,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을 갖고 예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토지와 건물이 달라지는 부분. 자, 토지에 있어서는 시군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확인을 해줄 수가 없고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누가 지자체장이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 토지는 굳이 해석하면 국가가 소유권을 확인해 줄 수 있지만 토지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인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 살펴드렸습니다. 문제 가지고 이제 가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등기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옳은 것은 지문 보지 마시고 먼저 답을 외워야 돼. 안 되는 거 생각해. 안 되는 거.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다고요? 지자체장이 확인을 했을 때 이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한편 두 번째 특정 승계인이었을 때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그 두 개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문제만 보면 자꾸 문제를 읽어본다고 그러면 알았던 것도 헷갈리게 된다고. 그래서 딱 두 가지 틀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1번 지문 보니까요. 자치구 구청장이 확인해서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죠. 지자체장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할 거. 2번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을 때 법원에 가처분 등기에 말소 촉탁했으면 굳이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를 말소할 실익은 없다. 뭐로 말소합니까? 겨우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건 말소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할 것. 3번 토지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이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 포괄 승계인은 뭘 할 수 있다? 토지든 건물이든 그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해서 소유권 보존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서 등기 원인 등은 어떻다 제출하지 않는다. 원인이 없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이나 증여나 매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 원인, 연, 원리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자,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 끄트머리 없다. 틀렸죠?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 똑같아요. 이런 걸 틀려서 안 되고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미등기 토지 관련해서 할 수 없는 거 두 가지, 바로 특정 승계인의 경우 어떻다?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자, 시군구청장, 1번 질문 같은 거죠? 시군구청장, 이런 애들한테 소유권 확인을 받은 사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안 되는 거 두 가지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안 되는 걸 두 가지를 외워야 된다고 지문을 100날 5개를 봐봤자 못 외워요. 안 되는 거 두 가지 정확하게 외우고 들어가시는 게 토지든 건물이든 딱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문제를 가서 보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포인트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 그래서 국가가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다, 없다? 확인해 줄 수가 없다. 건물에 대해서는, 자, 건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확인을 해줄 수 있을 뿐,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확인해 주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 최소한 건물에 대해서 국가가 그 소유권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왜? 국가는 건물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건 뭐라고요? 토지만 관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약간 표현은 바꿨지만 논의의 포인트는, 자,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유권을 확인해 줄 수가 없다. 이게 논의의 포인트. 2번 지문요. 자,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 신청은 각하돼야 된다. 옳은 표현. 자, 우리가 이제 어디서 이걸 공부했냐면 저 공부를 했어요.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가등기 권리자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 절대적 각하 사유와 관련해서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절대적 각하 사유로 보게 됩니다. 이건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절대적 각하 사유할 때 논의를 할 거예요. 자, 3번째는요. 자, 토지거나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도 더럽게 기네요. 거꾸로 가십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떤 사람? 증명하는 사람. 뭐에 대해서? 확정 판결 혹은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이제 토지 건물 따져볼 것도 없죠. 공통적인 게 뭐라고요?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 또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문제, 소유권 보존 등기 볼 때는 뒤쪽을 자꾸 보셔야 돼. 이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 싸움을 붙인다고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틀리게 달라면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또는 특정 승계인이라는 사람.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특정 승계인, 이런 사람은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가셔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문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읽기 시작합니다. 공부가 좀 되면 또 더 읽기 시작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대 이게 시험장에서는요, 거의 구구단처럼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내 점수가 되는 거지. 그냥은 안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듣고 나서 이해되면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자, 그 다음, 끄트머리, 오른편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5번.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에 촉탁이 있은 경우 등기관 직권으로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자, 주택 임차권 등기를 실행을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조금만 문제를 꼬아놨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소유권을 확인해 준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했고 4번은 쓸데없는 소리. 자, 집합 건물에 관한 문제는 거의 다 버리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16년 동안 두세 문제 구성되는데 공부할 양에 대비해서 별 영향가 없어요. 자, 그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아야 될 것이, 자, 소유권 보존은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갑으로서 매수한 을이라는 사람.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 누굽니까? 특정 승계인이 되게 되는 거죠. 매수한 사람,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특정 증여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 특정 승계인. 특정 승계인은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감 명의로 소유권 보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된다. 왜? 이때 을명의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1번 그래서 오른편. 2번 지문요. 끄트머리 가야 돼. 자,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증명하는 것 두 가지 있었죠. 확정 판결하고 수용은 공통적인 요소가 됐었죠. 그래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자,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3번 지문이요. 보니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바로 아까 가압류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처분 제한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돼 있으면 잘못 사면 어떻다? 경매가 진행되면 자신의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기 때문에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라든가, 또는 가압류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경매 진행되면 역시 소유권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그때 뭐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말소 신청을 해서 말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 세 가지,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를 가리켜서 바로 처분 제한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 법원에서 촉탁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촉탁을 하게 되면 등기관 직권으로 먼저 미등기 토지나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이 처분 제한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건물에 사용하면 제공되는 부속 건물도 소유자 신청에 따라서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창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 항상 지문 속에서 한두 개 막히는 것들은 부드럽게 받아들이셔야 돼. 자, 토지 대장상 최초 소유자는 갑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이 됐을 때, 이때 상속인은 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스스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틀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랑 비교하는 거야? 1번하고 5번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직접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한편 특정 승계인, 이 사람은 어떻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아마 대위 신청을 하겠죠. 이 사람이 없으니까. 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5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논의의 핵심 이슈는 다시 갑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 사람의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절대 안 되는 사람, 특정 승계인, 매수한 사람, 증여를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애초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답은 5번이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자, 1번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등을 기록한 데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이다, 매매다, 증여다 이런 등기 원인이라는 것을 기록을 해야 되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왜 이게 내 거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 원인 등을 신청 정보로 제공하지 않았었고요. 등기를 실행할 때도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다. 2번 질문이요. 자, 토지
군수 확인 나와 있죠?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토지는 국가가 확인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지자체장이 그 소유권 확인을 해줄 수는 없다라고 할 거. 그래서 2번 질문 틀리게 뽑았고요. 3번.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서 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해서 여기 틀렸어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는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했을 때, 다시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법원이 촉탁을 했을 때 이때 미등기 토지 건물이 되게 되면 이 처분 제한 등기나 주택 임차권,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미등기 토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직권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이게 이제 세금 안 냈을 때 관공서, 주로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압류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압류 등기인데 이건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냥 법이 그래요. 법원에 촉탁이 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미등기 토지 건물에 대해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자, 4번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공통적인 사유죠. 증명하는 자 두 가지입니다. 확정 판결하고요. 수용. 이건 토지 등 건물이든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필 정보 있어야지. 등기 필 정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가 처음 실행됐을 때 등기부상 권리자에게 종이 쪼가리 하나 보내주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 필 정보.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논리적으로 등기 필 정보라는 개념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 소유권 보호자 뭐죠? 등기 필 정보. 지금 이제 등기부상 권리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그냥 점점점 나오게 되면 어떻다? 등기 필 정보 교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답은 상당히 쉽게 나왔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예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틀린 것을 고르시오. 30회 때 나왔던 문제. 그래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 등기 원인 등을 기록한다. 틀렸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매매, 증여 이런 사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등기 원인 등은 기록하지 않고 신청 정보로 등기 원인도 제출하지 않는다. 2번 질문이요. 토지에 관한 기존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별 중요치는 않습니다. 뒤에서 공부하게 될 주제인데요. 바로 중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절대적 각하 사유라고 해서 이미 어떤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 갑이다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데 또 누가 소유자 뭐 갑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미 보존 등기가 됐는데 또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옳은 건데 실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겁나 이상했을 질문. 3번 질문요. 군수에 확인해서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건물 되게 되면 어떻다? 지자체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소유권을 확인해 줄 수가 있다. 이래 봤었죠. 4번째는요.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자, 첨부 정보 제공해야 된다 해서 신청 정보에 등기 원인 증서란 건 따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첨부 정보에 우리 아까 미등기 토지 같으면 토지 대장 등본,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건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 등본 등을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촉탁했을 때 법원이 촉탁하는 겁니다.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그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된다 해서 옳은 편. 그래서 30회 때는 조금 밋밋한 걸 가지고 뽑았어요. 그래서 등기 원인, 연 원리를 신청 정보로 제공하지 않았었고요. 동일한 논리구조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등기 원인, 연 원리 등은 기록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는 거의 지금 문제 아마 3년, 7년 동안 7문제 나왔을 겁니다. 뒤에 관련한 문제까지 나오게 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등기법 파트에서 100% 나오는 주제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 공부하실 때 좀 많이 나왔던 것들 중에서 그런 거 몇 개 있었죠. 예를 들어서 주등기와
부기 등기. 다시 주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주 등기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와 본등기 얘기.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등기 신청할 수 없는 케이스 보, 물, 말 들어가면 다 가등기 할 수 없다. 두 번째 가등기 신청. 가등기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 등기상 이해관계인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명의에 승낙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등기가 되고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본등기 할 때 등기 의무자,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이 사람이 본등기 의무자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아까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가요. 가등기 겸 본등기가 있게 되면 원칙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따라서 양립할 수 있는 등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해서 용의권 설정 목적의 가등기와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고, 저당권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 이거 있었죠.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원래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행한 등기,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특히 이제 가등기보다 선순위라는 전제가 쌓여 있을 때 이때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명제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바로 지금 가등기, 본등기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 하다가 왔어요. 근데 자, 그런 것들도 평균적으로 한 2년에 가등기, 본등기를 매년 한 문제가 구성이 되지만 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건 100% 한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틀리면은 그거는 자기 잘못이에요. 100% 나오는 주제. 이게 꼭 쉬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건 무조건 줄줄줄 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 있거든요. 거기 전에 이제 학원 강의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등기법이 어려우니까 12문제 중에서 3문제에서 4문제를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겁나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가등기, 본등기 알면 되고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이것만 해도 2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가 있어요. 나머지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 또 나중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도 거의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100% 나오는 것들, 말소 등기, 절대적 각하사 이런 것들도 거의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이걸 다 하려고 안 하더라도 한 6, 7문제 정도는 거의 그냥 도배를 하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또는 쓸데없는 걸 막 골고루 봐, 그냥. 또 예를 들어 우리 앞에 공부했던 거 적어 있었다. 바로 등기 필정보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다 이렇게 외우셨잖아요. 그래서 다 외우고 있어. 그렇게 외우면 된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미련스럽게 좋지 않은 머리로 그걸 막 외우려고 한 10개 가까운 걸 외우려고 용을 쓰니까 그냥 살이 그냥 빠지고 죽지. 해서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 정리하고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미등기 토지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다시 증명하는 자.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에 뭐가 있다? 시군구청장, 지자체장이 확인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없고요. 특정 승계, 종류 외우셔야 돼. 매수한 사람, 그 다음에 증여를 받은 사람,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 이거하고 바로 미등기 건물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등기 건물에서는 지자체 장애 확인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도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근데 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장애 확인했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그 정도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 동일한 논리구조, 특정 승계는 안 되고요. 국가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 법원이 등기를 촉탁했을 때 어떤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주택 임차권,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를 촉탁했을 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나머지 처분 제한 등기 등을 실행을 하게 된다. 뭐 더 깊이 있는 내용들 거의 의미가 없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잠시 그렇다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